안녕하세요. 오늘 8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코인은 중국계 코인의 트렌드 이슈에 대한 테크도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 코인이기도 하고 지금 이더와 마찬가지로 바이낸스 체인에 속해 있는 많은 프로젝트들의 토큰과 코인들의 대표성을 띠는 코인이기도 하죠. 바이낸스 코인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지금 뉴스들이 하나씩 이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홍콩발 이슈, 지난 상반기에 저희들이 알려드렸던 홍콩발 이슈에 대한 재점화 가능성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 코인이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선명성을 보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계 코인에 대한 체크를 이번 주부터 하기 시작했던 거고, 지금 거기에서 대표주자죠. 대표주자인 바이낸스 코인의 체크를 오늘 진행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바이낸스 코인에 대해서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내용들도 한번 더 살펴보셔도 됩니다. 오늘 내용들을 차트 보면서 이어갈게요. BNB의 일봉 차트 움직임을 보게 되면 지난 21년도에 역시 강한 상승을 보였죠. 특히 또 중요하게 보는 내용은 이때의 구간을 21년도 하반기 때 다시 한 번 더 다 모든 종가로 다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1파, 2파 이걸 뭐 3파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오버슈팅으로 본다면 3파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죠. 어쨌든 이 모든 값들을 다 종가로 만족했어요. 베리 땡큐 하는 움직임이었어요. 자, 여기에 움직임에서 우리가 이 값들 체크를 잘 해두시고요.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값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두시고요. 우리는 이 값들을 살펴볼 때 항상 구간끝, 중요값, 상단 변곡, 하단 변곡 이 값들을 주목해서 본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이때의 상승 파동 이후에 21년도에 움직임의 구간끝 공략하고 난 다음에 움직임은 모두 다 만족했어요. 만족하고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서 여기 상단 변곡 아래로 내려온 움직임이 전개됐죠. 그래서 1파동 구간으로 내려온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럼 1파동의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1파동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 움직임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지 여부도 보는 게 22년도 구간에 대한 체크, 그리고 23년도의 구간에 대한 체크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BNB에 있었던 여러 바이낸스 거래소를 둘러싸 있는 외부 요소가 있죠. 미 행정당국이나 법무당국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지속적으로 바이낸스에 대해서 태클을 걸죠. 또 중국 쪽이라고 해서 계속 태클을 걸고 있고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분명히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미 차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들이 일어났을 때 지지를 지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지를 지킨다는 얘기는 그러한 퍼드든 뭐든 간에 그런 하락이나 이런 안 좋은 내용들이 나왔을 때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주체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 그런 퍼드나 아니면 그런 악재들이 해소가 되는 시점에서는 강하게 시세 분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들을 중요하게 계속 체크하면서 살피는 겁니다. 값을 왜 보냐? 값 봐도 외부 요소 보면 급락이 나오고 하는데 상관이 있느냐? 정보가 더 우선이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후의 움직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락은 나오는데 그 하락이 어디서 지키는지를 보면 얘가 어디를 향해서 시세 분출을 하러 갈 개연성을 이미 차트에는 기록이 돼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안감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가지고 시장 움직임을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22년도 구간에 대한 공략 과정이 21년도 이 파동의 구간 끝에 대한 공략하고 겹치네요. 그리고 여기 상단 변곡하고 겹치고, 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22년도 구간과 23년도 구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살펴보면요. 22년도 구간에 역시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오는 움직임에서 여기 구간 끝, 이탈 구간 끝 나왔고, 여기 하단 변곡까지 나왔죠. 하단 변곡을 깨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22년도 6월 달에서 반등이 나왔고 이 구간을 이후에 한 번도 안 깼어요. 그래서 얘도 반등세가 약한 게 아니에요. 좋은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물대를 확인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주변에 얘기를 드립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왔던 코인이 대표적인 코인이 있었죠. 바로 체인링크입니다. 체인링크가 이와 비슷한 차트의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급등이 나왔죠. 여러 이유로 해서 급등이 나왔어요. 이런 식의 시세 분출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의 22년도 5월의 구간, 중요 구간의 움직임이 사실상 매물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단 변곡까지가 매물대 역할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여기가 강한 매물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여기 위로 올라앉으면 여기는 또 강한 지지라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매물대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나왔던 하단 변곡 아래로 내려왔다가 회복한 움직임이 22년도 7월달, 8월달에 반등 구간인데 이때 움직임에서 22년도 5월의 중요값에 대해서 종가 공략이 다 됐어요. 종가 공략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구간 끝, 구간 이탈에 대해서 공략이 났는데 종가 회복을 못했죠.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지금 만들어져 있던 내용들이 이미 다 만족한 걸로 봐요. 이후의 움직임에서 재차 돌파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여기는 돌파 가능성을 좀 더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돌파 움직임이 나왔을 땐 여기에 눌림이 지지받는지만 보면 될 거예요. 여기가 깨지면 여기로 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이후에 돌파 움직임 나오고 여기 지지를 받으면 BNB도 강한 추세 상승으로 전개될 수 있어요. 현재는 조정을 여러 이슈로 조정을 받고 추가로 내려온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저점이 깼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23년도 움직임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구간이 이미 안에 있죠. 22년도 8월 달에 체크된 상승 구간에서 체크되어 있는 구간 안에 지금 현재 바이낸스 코인은 지속적으로 구간 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을 보이다가 구간 끝 하방 이탈이 바로 6월 달 저점을 나오는 움직임이 이어진 거예요. 이때가 SEC 측에서의 고소, 고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올 때죠. 이 움직임이 나오면서 강한 하락세가 출현하면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여기 아래로 내려온 상태. 여기에 지지는 물론 당연히 받았습니다. 받고 현재는 이 구간에서 여기와 여기에서의 박스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박스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바이낸스 코인에서 추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 역시 어딜 노린다? 여기를 노릴 거예요. 344.8달러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여기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 추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값이 뭐냐면 21년도 이 파동의 구간 끝이에요. 여기에 구간 끝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중요값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여기로 올라오면. 이 움직임이 여기에 되돌림 상승의 움직임하고 같은 움직임 파동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타이밍적으로. 얘 따로가 아니라 이 움직임이 나올 때 그 값들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움직임이 전개되는 경우들이 많더라. 여기에 올라앉으면 사실상 여기 매물대에 대한 돌파와 지지 움직임하고도 이어지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가 또 강한 지지 라인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강한 또 시세 분출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344.8달러 위로 회복하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여기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추가 상승을 위한 발판이 되는 거고요.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하단 변곡 22년도 5월의 구간 끝에 올라앉아야 되고 눌림을 성공적으로 받으면 추가 상승이라고 하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겠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여기 하단 변곡 257.5원의 종가 회복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22년도 8월달 상승 파동, 이 파동 1파동의 피보나치 파동의 위로 상단 변곡을 가기 위해서는 8월의 구간가 263.4달러 위로 회복하고 지지를 받는 움직임이 또 전개돼야 돼요. 이 움직임이 조건들이 서로 맞아져야지 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지는 여기로의 공략이죠. 여기 두 값의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 이런 거하고 같이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값들은 강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저항의 역할을 할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그 저항을 뚫고 돌파하면은 추가 상승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정도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위로 올라와야 되고, 현 시점에서는 257.5와 263.4달러 위로 양봉의 종가가 올라와서 눌림을
성공적으로 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위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지 여기 344.8달러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성공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위에 올라와서 눌림을 받아야지 되돌림 상승의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위로 올라와서 여기에서의 지지를 눌림을 받고 가야지 또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값들의 회복 움직임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니까 값을 체크를 하고요. 상단 변곡도 이렇게 맞춰두고 같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같이 보시고 올라갈 때 지지를 받아야 돼요. 명확한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자리에서 지지 움직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번 6월 달의 저점에서의 반등 움직임은 여기 21년도에 이 파동의 구간 끝에 지지를 받았네요.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전개되는지를 봐야 되죠. 여기서의 움직임을 보니까 52평에 대한 공략이 현재 여기가 꺾이고 난 다음에 첫 번째가 진행이 됐고 두 번째 다음에 내려왔다가 세 번째 지금 현재 52평을 여러 차례 두들기는 모습이 나오면서 52평의 하락각이 수평으로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타이밍은 이거죠. 일봉 차트 52평과 202평에 대한 공략인데 이 둘은 되돌림 축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다. 되돌림 축의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되돌림 축으로 가려면 위로 종가 회복에서 종가 지지를 유지해야 됩니다. 52평에 대해서 종가 지지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지라고 하는 표현은 반드시 그 값을 찌르고 종가로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음봉이면 좋은 거고 양봉으로 양전으로 바뀌어서 날아가 버리는 형태도 유효하다고 보는 거예요. 음봉의 종가 지지가 제일 좀 세다라고 보는 거예요. 현재는 이 움직임을 보게 되면 52평에 대해서 회복 움직임이 나는데 지속적으로 52평에 앉지를 못하고 있어요. 앉지를 못하는데 여기 23년도 6월에 지지장가 239.6달러의 지지는 또 잘 받고 있어요. 위로 이제 지지 라인들을 올리고 있는 과정들이 눈에 보이죠. 그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어요. 저점도 낮추고 있는 거예요. 수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걸로 봅니다. 수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다. 그 움직임에서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움직임은 일단 일봉 차트 52평의 지지를 받고 가는 거를 중요하게 봅니다. 타이밍적으로. 그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52평의 회복 여부를 보고 있으니까 그 아래에 있을 때는 시장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매수를 받을 수도 있겠고요.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당연히 52평 위로 올라오고 눌림을 줄 때 지지를 받는 걸 보고 들어가도 돼요. 그렇지만 지금 BNB 같은 경우에는 52평 아래에 있잖아요. 지금 52평 아래로 있는 상태고 종가가 깨졌고 아래에 있으니까 현재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전개되려고 해도 올라왔다가 지지를 받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 눌림이 나오는 빠르게라도 어쨌든 눌림이 나옵니다. 이 움직임이 나온 걸 염두에 둔다면 적어도 캔들이 2개는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반등이 지지가 이루어졌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늘 양봉이 2개가 나오는 게 중요하죠. 이 양봉의 마감이 52평 위에서 마감하고 내일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하고 다시 양전되는 게 제일 빠를 거죠. 그럼 최소 이틀이 소요되는 겁니다. 최소 하루가 소요되는 거고요. 일봉 차트니까 이런 관점을 보면서 매매 타점에 대한 타이밍을 고려하시면 될 듯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움직임이 나오면 되돌림 상승이 나올 수 있죠. 이 되돌림 상승은 여기를 명확하게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어요. 현재는 여기 보면 여기 구간 끝하고 여기 6월 반등 구간의 중요값하고 값이 겹치는데 값이 겹칩니다. 263.49 여기는 263.3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방 이탈하고 나서 한번 두들기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 뒤로 없었죠. 그럼 여기에 한번 저항이 잡힐 개연성을 염두에 둡니다. 그러면 이 움직임이 이렇게 전개됐다가 여기를 밟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하단 변곡을 밟을 움직임으로 이어진다면 빠른 상승으로 간다면 이렇게 밟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 지지를 받고 여기 위로 종가를 올리고 여기 두 값의 종가를 만족하는 움직임 그리고 두들기는 모습이 나오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BNB에서 추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시나리오를 보는 관점에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런 값들을 만족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실제적으로 이어져서 나오는지를 계속 추적하면서 보셔야 돼요. 현재의 BNB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양봉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이 양봉이 마감이 되는 거, 양봉으로 마감이 되는 거를 우선적으로 보자. 1번은 양봉 마감 여부, 양봉으로 마감 여부. 두 번째는 일봉 차트 52평 위로 양봉의 종가가 올라와서 마감하는 거. 이까지가 되면 가장 베스트겠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난 다음에 눌림이 나올 건데 이 눌림이 일봉 차트 음봉 지지 테스트까지 맞춰지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면 찔렀다가 양봉으로 양전하면서 그냥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도 무방합니다. 반쪽짜리 지지라도 무방해요. 어쨌든 강한 얇은 움직임이 한번 나오고 난 뒤에야 비로소 52평을 끌어올리는 강한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타이밍적인 부분들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BNB에서도 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움직임이 이어지면 비로소 5월의 구간 끝, 6월의 구간 끝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지금 현재 2평하고 겹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오면 다시 상단 변곡의 움직임, 상단 변곡 여기 344.8원, 8달러 여기로의 회복 움직임이 이어지는 거죠. 묘하게 지금 202평이 이 값에 대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보니까 딱 절반에 있죠. 절반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공략은 나올 개연성을 높게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항을 여기 한번 꺾이고 난 뒤에 지금 많았으니까 돌파 개연성을 보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반등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면 위로 추가 상승은 좀 빠르게 전개될 개연성도 염두에 둔다.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BNB의 좋은 매매 결과를 얻으시기를 기대합니다. 홍콩발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저희들 아이언머니에서 또 준비되고 있으니까 이런 영상들도 꾸준히 살펴보시고 지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알트코인 BNB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